자, 반갑습니다. 박성TV의 박성입니다. 오늘 57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화려한 분들을 두 분을 다 한꺼번에 모시는 영광을 저희가 누렸는데요. 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하죠.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장본인 전현희 전 국민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힘내세요. 지난번에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직후가요? 예, 그렇죠. 직후에 나오셨는데 어마어마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거기 박시영 TV 나오지 마세요, 장관님. 왜 우리가 얘들 무슨 특히 박시영이가 여기서 그 장관님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뭐 저거 하는 거라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박시영 대표님께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제가 팬으로서 항상 애창자입니다. 아니 그래서 팬 하실 게 따로 있다니까. 무슨 공무원도 아니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관님의 그 세련되고 고급진 이미지에 상처난다고. 무슨 이런 촌스러운 자, 초반전부터 뜨겁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시죠. 뭐. 네. 자, 아니 아무나 나와주니까 진짜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야, 이제 다음 달에 재판이 있으시죠. 네. 네. 참, 오늘은 저 녹화 방송으로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제 오늘 8월 11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간 지금 나뉘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요즘에 하도 일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근황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현희 위원장님은 좀 그만두고 나서 지금 한 달 좀 넘었나요? 네, 한 달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그 주로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강의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니까 뭐 광주에도 내려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주에 그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네. 굉장히 이 지역에서 이 지금 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탄압에 대한 그런 저항심 뭐 이런 것이 너무너무 뜨겁다. 그래서 지금 지역 민심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그런 그러니까 것을 느꼈습니다. 광주 소속 현역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왜 안 싸우냐? 네. 광주 호남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정치적인 의식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칭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광주에서 만난 분들은 왜 민주당이 안 싸우냐. 이러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왜 시민들만 이렇게 싸우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또 다른 국회의원이 아니라 강주 국회의원들이라면 더 책임감 있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뭐 심지어는 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편찮으셨다 그러면 어디가 편찮으신지를 여쭤봐야지. 1년 동안 좀 많이 경우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많이 아프셨을까 봐 걱정이구만은. 저는 사전에 좀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네, 그냥 1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에 지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탄압을 워낙 세게 받아갖고. 아니 스트레스가 진짜 보통 그게 아니셨죠. 근데 뵙기에는 지금 아직 이렇게 괜찮아 보이시는데. 원래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안 좋으세요. 제가 오늘 대표님 그 방송 전에 뵙고 하여튼 아픈 티 안 내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다. 걱정이네 진짜. 으쌰 많아서. 힘을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리 진짜 새로운 또 한 명의 전사 지도자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흥분도 하고 응원의 격려에 또 기대감. 요즘 그 또 전시들이 잘 나가잖아요. 전시 일이 다 전시 책임이잖아.
누가 있죠? 또? 전정권 씨, 예, 전정권 씨하고 전현지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다 망가뜨린 것 같던데 국정을. 저는 제 이름을 그래서 현 씨로 바꾸려고요. 현이 전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재판 일정이 이제 뭐 다음 달 뭐 얘기도 나오대. 무슨 재판이요? 나 재판을 정해서 얘기해야 돼. 많으니까. 아니, 뭐 어떤 사건 재판? 대법원 뭐 전원합의체 뭐 이달인가요? 그게 어떻게 뭐 발표가 나오던데 김명수 대법원. 예. 아니요, 발표가 아니고 저기 뭐야, 제가 미운 사람들이 이제 왜 빨리 저기 해서 안 쫓아내냐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쓴 기사지. 무슨 뭐 다음 달에 뭐 한 해 만에 이거는 아직 안 정해진. 예, 네. 그거는 이제 대법원 일정이 전원합의체에서 얼마큼 토의해서 뭐 어떻게 가느냐에 딸린 것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 최강욱 재판만 계속 이렇게 무슨 전원합의체를 가고 왜 빨리빨리 안 하냐. 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 그 김성교 의원이랑 김태우랑 예. 뭐 저기 그 판결 선고돼가지고 왜 다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사람들이 항소심 판결이 저보다 다 늦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같은 재판부인데 저는 거기 왜 안 끼었냐. 이런 게 되게 불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두 명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는데 네, 이미 판결 나고 사면복권까지 시키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에 최강욱 지지 대법관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저 사람들은 아주 뭐 전현희 위원장님 못지않게 미워하잖아요. 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를 봐주려고 재판도 빨리빨리 안 하고 전화라배치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 뭐 지네들이 그러면 다 그러는 줄 알아. 아니 대법원장이 언제 그만 9월이죠, 9월. 9월인가요? 네, 그래서 9월 전에 그만두기 전에 이제 결정할 거다. 예, 이런 선고하지 식의 하지 않겠냐. 얘기를 뭐 이제 그런. 하는 거죠. 근데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전에 하는 거 그 이후에 하는 거가 물론 재판부가 약간 이제 바뀌는 게 예. 있는 거죠. 그 유불리가 큽니까 그게? 글쎄 뭐 그 대법원장 바뀌시면 아무래도 저기서야 그런 거 요구하면서 대법원장 뽑을 때부터 뭐 하고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에 한 명이 또 그쪽에 너 대법원장 되니까. 가면은 최강욱 사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 미운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것들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예. 사실 저도 힘들기는 했지만 네. 저 못지않게 정말 힘들으셨고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눈도 이렇게 좀 안 좋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서 전현희 위원장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사실 뭉클하고 참 감사했는데 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으실까. 그래서 진짜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고 반드시 정의는 이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는 진짜 사실 별로 안 힘든데 위원장님 같이 억울하신 분들 당하시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저야 뭐 그냥 범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아이, 그렇지 않죠. 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현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에 뭐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자주 뵐 수 있는 분은 아니었고 예. 제가 국회에서 제 방에서 한 번 뵀던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리고 기자회견장 같은 데서 뵀었고 위원장님이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부군께서 예.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네. 굉장히 좋은 분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정치할 때보다도 더 강단 있게 싸운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국회의원 그렇죠. 하실 때도 잘했지만 야 전현희 의원님이 저렇게 잘 싸웠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면목을 잘 몰랐던 거지. 사실은 예. 초반에 이제 권익위원회 건들기 시작할 때 위원장님, 장관님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랬죠. 잘못 건드렸다. 전현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들이 모른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무도한 정권에 진짜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지금은 책임 방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도 이게 되게 차분차분하게 하시고 네. 또 경상도 억양에 이렇게 항상 곱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분이 뭐 저처럼 그렇게 이상한 그 사람이겠냐 그 생각은 안 했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최강욱 의원은 얼굴만 보더라도 이게 반골 기질이 딱 있잖아요 스타일이. 멋있죠. 이게 아니야 임마. 뭘 곱상하고 거칠고 딱 그런 차이. 어디를 봐도 착하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생겼지 뭔 소리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전현희 의원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최강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강욱 의원님은 이제 제가 최초로 알게 된 거는 방송을 통해서 TV에 비치는 모습을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뵀었거든요. 좀 악어똥하죠? 아니요, 저는 굉장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날카롭다. 그리고 분석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 그래서 저분을 한번 저도 좀 뵙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 네. 그리고 되시고 난 뒤에 정말 가장 가열차게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시고 또 실제로 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원 그 대책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이렇게 만나 주시지는 않으셔가지고 멀리서 대책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저의 억울함도 좀 듣고 말씀을 좀 청취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시네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뭐 하여튼 국회에서 정말 가열차게 싸워 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TF 그 단장인가 대책위 위원장 맡으셨으면 그럼 지금 한번 저를 만나보고 도대체 뭐가 힘들어 뭐가 문제야 하셔야지. 너무 늦게 결정돼가지고 사실은 저 TF에 모신 분들이 다 저 권익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야 근데 중간에 아까 물어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그똥하다는 말을 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우리 사투리예요? 그럼. 나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그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저 경상도 사람인데 그거를 질문을 해 장관님한테? 전라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게. 네. 그냥 찾아보세요. 악어똥. 악어똥 하면 제가 처음 들어요? 다 모르시는데. 아우 진짜 추잡스러워서 내가. 아니 그러잖아. 그 TF에서는 어떤 활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봉화가 지금 이제 들불이 돼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워낙 나쁜 짓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결정판이 권익위에서 막 드러났잖아요. 온갖 무리한 감사와 그 결과와 또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태나 또 그 결과를 두고도 또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 위원장님한테 그 뭐랄까 위원장님을 더럽히기 위해서 보도자료까지 허위로 만들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원장님 덕분에 TF가 되게 뭐랄까 할 일이 다채로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감사원이 벌인 일들이 무도한 짓들이 뭐 기관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여러 군데가 많고 계속되고 있지만 종합판 내지는 결정판을 이제 무고하신 분을 상대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라서. 맞아요. 저게 커. 그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야 오죽했으면 저게 감사위원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유병호라는 사람이 보였던 그 아나무인의 행태, 불법적인 작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감사원장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도대체 사무총장 부하냐, 감사원의 책임자냐, 기본적으로 감사원 출신의 원장으로서의 어떤 생각은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저희도 뭐 장관님에 이어서 그 사람들 상대로 여러 번 이제 고발도 하고 뭐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에서 볼 때도 이걸 뭐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인식하게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원이 그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뭐 산자부 막 이런데 다 감사 들어가면서 발표도 하고 억압적으로 한 거. 진짜 전 정부 사람들 진짜 전방위적으로 팔달 털면서 막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판단하기 어려웠거든. 그거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위원장님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고 구체적으로 반박을 다 하니까 이 싸움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최초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지금 그러면 TF에서도 고발을 했고 공수처에 위원장님도 고발을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거죠.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6차례 가까이 권익위 건으로 고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한 3번 정도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추가로 고발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사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으로 점철됐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보자와 또 증인이 동일 인물로 증인으로 증거를 조작했고 또 제보도 허위무고의 제보였고 그리고 그 조작 감사를 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판결문 형식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것도 판사격인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 사무처가 단독으로 사실상 결과 보고서를 조작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 씌워진 조작된 내용을 그대로 사실인 양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허위 또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과정 자체들이 조작과 허위 뭐 이런 걸로 진짜 점철이 돼 있어서 너무나 뚜렷하게 이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그들이 저지른 그런 무도한 범죄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위원장님을 타겟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위원장으로 이제 방통위원장이랑 저랑 두 사람이 이제 남은 셈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권으로서는 그 눈에 가시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방통위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목적인데 저는 강력하게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초기에 권익위를 왜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할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상당히 알려진 얘기인데 이 용산에서 미는 그런 이제 후보가 있다. 권익위원장.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이 국민의힘의 차기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전당대회 구도랑 관련이 돼 있어서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당대표를 밀려고 하는데 권익위원장으로 이제 그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권익위원장으로 보내서 내각에 앉히고 전당대회 출마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들었고 뭐 저한테도 뭐 제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당의 그 국민의힘의 차기 총선 구도와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을 권익위에 꼽겠다라는 그런 게 초기에는 상당히 큰 동기였지 않았나 이렇게 어떻게든 추정이 자리를 됩니다. 만들어서 말하자면 전당대회 조작도 못 나가게 조정도 하려고요. 하고 주저앉히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유약해 보이시니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방통위원장한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뭐 그렇게 차례차례 가지 않겠냐라고 만만하게 본 거야. 진짜 잘못 생각한 거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약하게 보이고 여리여리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독하거든요. 그리고 딸을 쉽게 왔어. 예,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의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거는 저는 불의에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그런 진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의 탄압을 제가 알고 있는 감사원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해 그 원 창설 이래 그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와서 직접 시위하시는 거는 처음 봤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사실 그게 굉장히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하신 모습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이 감사원 하신 거야. 야. 제가 그때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1인 시위를 할 때 일부러 감사원 직원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갔다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시점에 감사원 정문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이 조작 감사에 대한 이 정말 이 참혹함을 너네들이 스스로 느끼고 반성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시간을 골라서 1인 피켓팅을 했고요. 직원들이 들어가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강력한 눈빛을 쏘면서 이쪽을 봐라. 네, 그래서 이 피켓팅을 보고 너네들 반성해라. 이렇게 사실 그때 했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게 이런 말씀을 쫙 해주신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그 잔다르크 뭐 추다르크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전사, 네. 여전사 뭐 이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현희 위원장님 또 한 분의 여전사를 우리가 네. 지도자를 또 한 명 이렇게 발굴했다. 이제 몰랐던 거죠. 그 정도로 강단 있게 싸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야. 막무가내로 사람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제가 보기 여성분들이 훨씬 강력하게 거기 우리 검찰에도 보면은 되게 이문정.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여검사들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러네. 네. 박은정, 이문정, 네. 뭐 예전에 서지영 검사 네, 네.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거기 거기도 대장 여성이잖아. 김건희잖아. 거기도 세잖아. 꼼짝 못하는 건 아이 뭐. 뭐 우리 박시현 대표님이랑 또 최강호 의원님은 또 남성이고 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정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물론이죠. 같아서 물론이죠. 다행입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은 죄값을 확실히 받을 것 같긴 하죠. 너무 뭐 명확하잖아요. 지은 죄가. 엊그저께 어떤 우리 당 의원이 그러네. 그 저거 정권이 끝나면 처벌받을 줄 알았더니 그 전에 감옥 가겠더라 지금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아니 그거 뭐.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박지원 하셨어. TV에서 네,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감옥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 곧 가게 될 것이다. 네.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셨드렸고요. 저는 이 소리 없이 강하달까 네, 제가 맞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원래 그래서 자동차 슬로건 아니에요? 소리 없이 강하다? 반드시 제가 네.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병호 총장도 뭐 반드시 이 끝까지 잡아서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뭔가 징계 조치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저를 구속하고 징계 조치하려다가 본인이 대치기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먹으면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다리시라. 곧 예, 자신의 죄과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저희 법사위의 여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네. 우리 당 의원이 그 유병호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저거 너네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저대로 놔둘 거냐. 아 여당 의원한테. 여당 의원한테 네. 그렇게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통상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들도 막 썩은 표정을 짓더니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네들이 보기에도 네. 자르면은 이제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유병호 뭐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이렇게 뭐 방어하거나 두둔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당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도 버린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네. 한번.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앵간해야지. 앵간해야지. 이것도 사투리입니다. 저희 동네.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다 통용되는 사투리고. 악어 동안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악어 동안. 그리고 유병호 총장의 그런 행태들은 오히려 이 정부의 이 정권에 부담이 되었으면 되었지 그렇죠. 네.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그것도 터졌어. 그 유병호 혼자 유독 그 주식 그 백지 신탁 결정을 네네. 하잖아요. 근데 네. 부인이 관련된 사안인데 야 끝까지 버티더만. 유병호만 그런 건 아니죠. 검사 출신도 몇 명 있는데. 그 감사원 내에서는 그렇죠. 유일해요. 감사원 내에서는 유일하고 네. 또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불복 소송을 제기를 네. 했고 네. 권익위 행정심판도 제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나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런 그 주식 백지 신탁이나 법에 정해진 규정에 불복하거나 공직자들이 이러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이거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앞다퉈 이렇게 불복하고 그 규정을 뭐 위반하고
이런 거 마음대로 하는. 이게 새로운 수법이에요, 이게. 저는 인사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하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도 취임하시기 전에 인사검증 받으셨지만 물어보잖아요. 다 써내게 네,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가지고 있나 하고 네. 그거 있으면 백지신탁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하고 근데 그거에 응할 수 없어서 사실은 중요한 자리에 모실 분들을 못 모신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기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도 모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과 교수님들은 어디 벤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예전에 제자들이 창립하고 그러면 도와주셨다가 그게 막 잘 돼가지고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사정들이 많이 있었거든. 아니 근데 이것들은 그냥 하고 나서 무슨 법원에 소송 걸었으니까 나는 그냥 버틴다 뭐 이거 참 법비들이에요 진짜 법비들. 네. 그래서 사실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예. 그런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이 법의 권위 뭐 이런 기존의 시스템 이런 거를 무시하고 정말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정권이다. 그런 이거 생각이 반성도 듭니다. 안 해. 위원장님한테 네. 그렇게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덤볐다가 깨졌으면 다른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공영방송 이사들이나 이사장 네, 이분들 네. 몰아내려면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양반들은 그냥 별 이유도 없이 MBC 이사 중에 한 분이 김기중 변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양반을 지금 뭘 몰아내겠다고 뭘 하고 있어요. 청문 절차를 하겠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MBC가 적자가 났다. 예. 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MBC 박문진 이사가 몇 명인데 왜 그 사람만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없어 그게. 그리고 하다못해 무슨 뭐 법인카드를 뭐 어디 가서 잘못 썼다더라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법인카드 10원도 쓴 사람이 아니야. 야. 아니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냥 미우니까 네. 한다. 네. 막무가내. 진짜 막무가내인 게 네. 박문진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MBC의 MBC 는 경우에는 아니죠. 네.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문진의 그러니까 감사원이 MBC에 직접 뭐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박문진을 통해서 MBC의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감사원에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문진에서는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감사원이 요청을 해서 MBC에 요청을 했더니 MBC에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니까 박문진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MBC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감사원에 우리가 MBC에 뭐 6번인가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 바뀌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걸 가지고 박문진의 이제 그렇죠. 이사장을 잡는 거죠. 네. 감사 방해로 그 수사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요청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패싱하고 수사 요청해서 제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고 그걸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박문진 이사장을 수사 요청을 못하고 이번에 또 꼼수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은 그걸 가지고 또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개시를 뭐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정말 진짜 법비라는 게 법을 교묘히 활용해서 그걸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실상 조작을 해서 왜 박문진에게 MBC 자료를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박문진이 못 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MBC가 못 내겠다고 한 건데 네. 그걸 박문진 이사장에게 감사 방해로 건다는 거는 이거야말로 직권 남용이고 진짜 이 뭐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그런 감사원을 이용해서 정권이 원하는 그런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박문진을 무력화하려는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이거는 하여튼 좀 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 장악 이 부분이 이제 그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동관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이동관 임명이 되면 위법적인 행위를 분명히 저지를 거고 그럼 바로 탄핵 조치를 하는 게 방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작전이 이동관 씨가
저기 정식 취임하기 전에 네. 다 말하자면 KBS, MBC를 정리해 놓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임 네. 방통위원장에게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겠다. 네. 그게 굉장히 확고하대요. 의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꼼수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결기들이 있으신 것 같고 당도 좀 비상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당내에서도 또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한번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견이랑 이제 방법론의 차이 그렇죠. 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통위를 그 위원을 이제 지명을 안 하거나 철회를 하거나 그 이제 언론 노조에서 해서 네. 그렇게 주장하고 방통위를 있죠. 무력화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싸울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방통위 같아요. 5명이니까 지금 언론 노조 네. 얘기는 그거잖아요. 2명만 남겨놓으면 의결 못할 거 아니냐. 네. 근데 아니 준에 2명 있으니까 2명이 했으니까 100%라고 해서 할 사람들이다. 네. 예. 네. 그걸 다투는 거는 나중에 이제 너네 소송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방통위가 또 그거를 유권 그 과거에 뭐 노펌이나 이런 데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로펌에서 그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했다고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방통위의 이 그 심의 의결 그런 기구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해화하는 그렇죠. 두 사람만으로 방통위의 모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럼 말이 안 사실은 되죠. 그 법의 말이 안 취지나 되는 이런 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이거 충분히 전혀 말이 안 소지가 되는 있어. 거죠. 그리고 아니 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할 때 네. 위원들이 부위원장 그 시켜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덤벼들었어요. 네. 지들이 해야 된다. 뭐 위원장님 하시면 안 된다. 네. 그 방통위는 또 지맘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위원장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저 그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저한테 그동안 그 이렇게 이제 됐던 잣대들 그런 네네. 기준들이 오히려 이제 이 정권에 그렇죠. 예, 대해서 부메랑이야.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다. 예, 예. 제가 뭐 이런 지시를 했거나 업무를 했을 때 특히 뭐 추미애 장관 유권 해석 관련해서도 네, 네. 제가 뭐 지시를 뭐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개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관이 이 뭔가 업무 지시를 한 걸 개입이고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뭐 감사원 감사도 하고 형사처벌 요청을 하는 정권이 예. 그러면 그 잣대를 고스란히 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에게 되면 네. 이동관 위원장이 하는 이런 그 기존의 관행과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이죠. 그러면 위원장님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언론 노조가 주장하는 네. 그 방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 사퇴하고 2명만 남겼을 때 만약에 이제 정권에서 막무가내로 계속 뭘 일을 저지르면 이거는 분명히 행정소송 이런 걸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2명의 방통위원이 사실상의 방송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틀림없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그는 법률로도 다툼에 우리에게 승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니들이 권익위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위원장 혼자서 하는 게 이게 뭐 개입이다, 부당한 지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정권이 방통위원장이 만약 방송 장악을 위한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방통위의 대행, 위원장 대행이 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 뭐 KBS의 수신료 관련된 그런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그쪽에 대입을 하면 다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전현 위원장님의 권익위 탄압이 오히려 딱 돌려줄 수 있는. 네. 야, 니네 그렇게 했잖아. 니네는 왜 방통위는 그렇게 해? 네. 일관성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고 거기에 반박할 증거나 자료들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저쪽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사실은 뭐 지금 저 정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저기 고민정 의원 최고하고 네네. 정책노 최고가 이제 과방위 관련해서 언론 관련해서 네네. 이제 그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최강 의원님께서 지금 들은 얘기 원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현 위원장님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2명 사퇴했을 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서. 자, 간단히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광고하기 전에 박시영 TV가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열었죠. 기업은행이고요. 21-456-011-04-028 주식회사 박시영
방송으로 혹시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후원 받아도 된대? 네, 돼요. 네. 자, 광고 코 류신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간편한 근육관리 도우미 코어 류신.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류신과 프리미엄 단백질 원료의 황금 비율 배합으로 소량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대량의 단백질을 섭취한 효과. 효과적인 근육관리. 당신도 어렵지 않아요. 프리미엄 단백질. 부모님과 예, 간편한 근육 관리. 인사는 좀 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간편한 근육 관리 코어류신 광고입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네. 코어류신이 2+1 정기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달 그냥 계속 구매하기가 좀 네. 번거롭죠. 예, 아예 그 정기 배송, 정기 구독 이벤트를 여러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근육량이 감소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만병의 근원인 근감소증에 취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간편한 근육관리 코어류신 정기 배송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어류신은 간을 거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돼서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고함량 류신과 네. 퀄리코트 인증 프리미엄 단백질이 균형 있게 배합된 건강식품이 되겠습니다. 코어류신 하루 2알이면 귀찮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 제조사와 오랜 기간 준비한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1 정기 배송으로 추가 증정 혜택과 우리 가족 건강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코어류신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잼버리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잼버리? 참 부끄러워서 정말. 우리 또 고향에서 일어나서 그러게 말이에요. 더 열받는데. 진짜 고향에서 큰 행사가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중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잘 되고 있냐 할 때마다 네. 우리 왜 김윤덕 의원이 공동위원장이었고 그렇죠. 이원택 의원이 거기 지역 의원이고 네. 근데 그분들이 걱정을 계속 하셨었어요. 여성부를 지금 주관부처로 지정해놓고 아무런 저기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네. 아무것도 작동되는 게 없는 것 같다. 실제로 그 부분을 대정부 질문 때도 하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우리 당 의원들이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1년 전부터 했죠. 그때 예상했던 일이 다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따위 소리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됐잖아. 저기 태풍이 진로 이렇게 꺾을 거를 미리 알고 문재인 정부가 대비를 못 해가지고 어떡하냐. 또 전정권 씨가 또 잘못했다고 또 등장해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생겼는데 여튼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보면은 어떤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그게 항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홍보가 되고 국격이 올라가는 계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데 멀리 갈 것도 없이 평창올림픽이 박근혜 정부의 그 아사리판을 딛고도 그 얼마 남지 않은 10개월인가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정부가 문재인 맞습니다. 정부였는데 그 사이에 탄핵 정국이었죠. 몇 개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 만약에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화장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뭐 물도 안 내려가고 냄새 나고 막 그 벌레들이 와가지고 선수들 다 쏴가지고 저기도 못하게 하고 했으면 예. 그거는 평창 군수 책임이지 절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닐 거라고 너네들이 그때 주장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훌륭한 정당이니까. 딱 그 말이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다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또 만반의 그걸 하는 것 같던데. 네. 뭐 수사하고 또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또. 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법치주의를 본의 아니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잼버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그 규정에 보면 이 네. 잼버리의 최종 책임자 조직위의 책임자는 국무총리로 총리. 규정이 맞아요. 돼 있어요. 그래서 총리입니다. 네, 그래서 국무총리면 국무총리를 관할하는 총리실과 또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중요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사실은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여러 기관들 그러니까 중앙부처랑
지자체를 같이 그렇죠. 통할하고 조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법에 의하면 국무총리거든요. 야 역시 통하네. 네. 평소에 그 얘기를 했거든. 며칠 근데 전부터. 그런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이 정부가 법을 잼버리법을 보기나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총리가 그냥 자기가 책임자라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인지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그 국가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고 그리고 잼버리에서 사실상 우리 잼버리 대원들이 제일 문제고 불편해서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생이나 보건, 예. 안전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숫자도 모자라고 샤워실도 모자라고 화장실 청소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그 때문에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런 게 주요 요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많이 설치하고 화장실 더 위생적으로 하고 청소 깨끗이 하고 샤워실 깨끗하게 하고 또 음식도 부실하다는데 음식도 양질의 음식을 주고 그랬으면 이거는 크게 이 정도의 문제는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을 그럼 지난 정부에 해야 되는 거냐. 화장실 개수나 화장실 청소나 뭐 이런 게 식단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 정부가 1년 3개월의 그 기간 동안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대를 하기 직전에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대장의 정건 같은 행안부 장관은 그냥 온순해 이런 말만 하는 그런 네.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지난 정권 탓이다 이러는 거는 아니 저는 역풍이 불 거다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거 전라북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홀대했다는 느낌도 들더라고 사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새만금이란 입지 조건에서 쉽지 않다. 예.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폭염 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줬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거의 뭐 인건비나 이것도 반토막이야. 그러니까 이제 파견직을 받는데 예. 월 60만 원, 80만 원밖에 안 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예산을 확 줄여놨어.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했으면 저들이 더 신경 썼을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배경에 있는 것 같아, 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장관님은 행정부에 참여해서 그거를 조직을 운영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는 도대체 시스템이라는 게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예. 시스템이나 기존의 이런 예. 그동안 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구축했던 그렇죠. 조직화되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예,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 뭘까를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은 내내 있던 똑같은 공무원인데 예. 예. 전에는 그렇게 성과를 내던 공무원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는 그런 것 같아. 뭘 해봤자 나중에 와서 지들 수틀리면은 뭐 공무원들만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장에 하위직들. 하위직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니까 내가 왜 일하고 처벌받겠어 하면서 이제 다 일종의 보면 복지부동으로 지금 다 들어가 버린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대통령부터 네.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고 폼 잡고 뭐 남들이 그 자기 보면 인사하고 뭐 이런 재미를 지금 최대한 누리는 데 집중할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총리가 자기가 전체 책임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유기적으로 이 업무를 분배해가지고 뭘 해결할 것인가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근데 가서 왜 화장실을 지가 닦고 다녀? 그거는 사진 찍히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그다음에 자기가 권한이 없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 그렇죠. 여가부 책임이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아까 법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뭔가 해야 그렇죠. 하는데. 네, 네. 그냥 다들 자기는 빠지고 남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호통치는 역할 뭐 그런 것만 하려고 해요. 맞아요. 네. 행안부 장관도 거기 가가지고 아까 지금 장관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아니 찬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냉수가 안 나오고 희죽거리고 말이야. 뭐 온수네 뭐 이러고 지금 그게 웃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참 이 사람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네, 저도 최강욱 의원님처럼 그동안 지난 정부 시절에 그 조직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이런 국제 행사에 대해서 아주 칭찬받고 국격이 올라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예. 무능하고
또 이 국격을 실추시키는 이런 이제 준비가 안 된 능력 부족을 보이냐. 저도 사실은 그 원인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은 뭐 비슷한 얘기고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 사실은 그 대통령의 이 만기 칠남식 이 지시 네네. 그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해법을 제시하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권한을 인정해주고 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무너졌다. 네. 그리고 잘못해서 위에서 지시가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을 공무원이 자기 책임하에 했다가는 감찰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잘리고. 징계를 받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게 이제 복지부동으로 맞습니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럼 깨알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근데 또 사실 정작 대통령은 뭐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깨알 같은 지시는 없었고 네. 사실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는 당시에 청와대가 8개월 동안 진짜 거의 매일 네, TF를 일일, 구성해서 일일 TFA. 회의를 하다시피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랬던 그 시스템이 굴러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마저 대통령만 입만 바라보면서 지시만 기다리는 네. 그래서 시스템이 이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상 망가진 그 결과가 이번에 이런 대참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런 매사를 다 잘 추정을 합니다. 알아가지고 네. 잘 알아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이 이거 저거에 다 감나라 배나라 해도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대통령은 존중을 예, 예. 해주셔야 된다. 그 김태형 근데 이 수사-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날 문득 술 먹다가 떠오르면 거기 또 끼어드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수능 시험 문제를 왜 얘기하고 지리 장모가 감옥 간 거는 또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앞뒤도 안 맞고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렇지. 서열은 확실하게 존중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누구는 침팬지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뭐 어제 김태형 수장이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심리학자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한 명뿐만 아니라 검찰 독재 정권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섭고 시키는 네.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짜여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1부 즐기셨고 곧 이어서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